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임방글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 일부 보도에서는 구치소에서는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구속 집행정지는 이제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됐는데 자, 이게 지난 2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에서 재판부에다가 급사 위험이 있으니까 구속 집행을 좀 정지시켜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재판부가 직권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우리 이렇게 좀 있으니 이걸 감안해서 좀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런 건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재판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확인을 했어요. 예. 확인을 해서 현재 건강 상태와 돌연사 가능성에 대해서 답이 왔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과거에 심혈관 질환 수술로 주 1, 2회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예. 혈관 확장제를 뿌려서 통증을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24시간 CCTV로 관찰하고 있다. 근데 돌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네. 80세의 고령, 또 심신이 허약하고 심혈관 질환 전력 등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돌연사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며 또 지적을 했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병산 33명 중에 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자가 22명이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돌연사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네.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도 안 해줬습니다. 사실 이렇다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유죄 판결을 내리고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런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받은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판부가 이렇게 회신을 물어봤고 또 회신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런 돌연사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봤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고령의 나이에 사실 고령이면서 구치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주 건강하신 분은 사실 드물거든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정말 내려지긴 합니다. 뭐 진짜 누구 가족이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여기 있으면은 곧 죽을 것 같을 때 거의 이럴 정도의 거의 위험한 경우에 내려지는데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집행정지를 반드시 해줘야겠다라고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구속 집행정지를 반드시 이건 허가할 사안은 아니다 또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고민하다가 그냥 사실상 기각 처리한 게 아닌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석방을 좀 동참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탄핵 때 굉장히 앞장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을 이제 주도를 해서 사실 탄핵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좀 사실 탈당을 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22명이 복당을 한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탄핵과 일단 형사처벌은 이거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일단 탄핵은 본인은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지만 형사적 처벌 문제에서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지금 네. 몸도 안 좋고 지금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곧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이제 본인도 아마 사실 이제 같은 진영 내에서 보수정 내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족쇄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섰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당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고리를 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김무성 의원이 좀 주도를 해서 지금 좀 집행정지의 어떤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호영 변호사가 보시기에 어때요? 탄핵이라는 거하고 형사처벌. 이게 형사처벌 그게 있으니까 탄핵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따로 보자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실제로 그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놓고 봐도 그 탄핵 결정이 먼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이 일부 그 공천 개입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형이 확정돼서
기결수 신분으로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으니까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보석을 통해서 그 빠져나온 그 주요 인사들이 MB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쨌든 인신의 구속을 면했는데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렇게 가혹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해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다만 MB나 김경수 지사와는 좀 다른 점이 이 두 사람들은 이제 현재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신분, 이제 그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